네, 2023년 4월 24일 이정훈입니다. 하루하루 날이 더워지고 있네요. 금방 조만간 지금 당장이라도 반팔을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날이 더워지니까 많은 일들이 터져 나오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한 지 2년이 가까이 지났습니다. 아직 이 사건과 관련해서 풀리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권도 바뀌었으니 박원순 사망 원인을 밝혀라 라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박원순 씨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박원순 씨 유족들은 항소심을 하고 있어요. 1심에서 법원이 박원순 씨가 성희롱을 했다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항소심을 제기해서 지금 어딘가 서울고법 행정 9-1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그 유족 측은 피해자 측, 그 여성이죠. 피해자 측에서 문자 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하는 걸 보내왔다.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 그래서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오히려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박원순 씨 망인이죠. 죽은 사람.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어쨌든 그 박원순 시장의 미망인이죠. 부인 강 씨는 재판부에다가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다. 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권조사는 뭔가 하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서 박 전 시장이 성희롱 운동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박원순 씨가 사망한 다음이기 때문에 직권조사를 했다. 그게 가능했다는 주장인데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박원순 씨가 숨진 거는 2년 전이 아니라 3년 전이네요. 2020년 7월 9일. 며칠 전에 제가 이 박원순 씨 사망을 한 그 와룡공원 쪽으로 해서 가볍게 등산을 했습니다. 전 사실 이쪽 현장을 거기서부터 숙정문까지 그 어디 부근에서 사망했는데 저는 그쪽 지리를 잘 압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숨진다. 7월달이니까 나무가 울창할 수는 있겠지만 워낙 그쪽은 대통령 경호실 그 다음에 수방사가 관리하는 데라서 이렇게 산길 외에 등산로 외에 넘어가게 되면요 이 알람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다 저기 수방사에서 보고 있어요. CCTV도 있고. 그래서 어디 산에 들어가서 그 길외에 들어가서 목을 맨다든지 뭐 하게 되면 바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걸 다 거의 쳐냈어요. 그래야만 그 속에 누가 숨어 있는지 숨지 못하게.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어려운데 하더라도 발에 발견하는데 뭐 아침에 나간 사람이 전화가 끊어졌다고 해서 그날 저녁에 발견됐잖아요. 좀 이상한 부분이 많죠. 매우 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을 제가 이번에 또 가면서 와룡공원 쪽으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숨진 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때 통화도 하고 서울시장 박원순 씨 비서실장하고 박원순 씨가 통화를 오래 했잖아요. 내려오시라 그러고 거기 또 서울시 관리소 측에서도 뭐 그 비서실장이 통화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안 내려왔고 나중에는 웃긴 게 경찰이 냄새 잘 맡는 개를 풀어서 문재인이란다. 박 시장 시신을 발견했다는데 그게 개를 풀어 발견할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아주 숲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복잡한 숲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렇게 돼가지고 박원순 씨가 잘못되는 바람에 그냥 저러고 있습니다. 시끄러워지는데 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조선일보에 흥미로운 기사가 났습니다. 전태일 재단 사무총장이 한석호 씨인데 그가 탈진보를 선언했습니다. 매일 노동뉴스에 나는 이제 진보 외투를 벗는다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민노총에서 조직실장, 사회연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노동운동가였습니다. 그는 내가 진보의 외투를 벗는다고 하니까 한석호가 보수로 넘어갔다는 비판이 오는데
내가 하고 싶었으나 용기가 없어서 못했다. 이제 하게 되니까 시원하다. 그런 반응도 있답니다. 라고 하면서 젊은 시절 나는 진보와 보수를 선과학으로 구분했다. 그러다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된 반인권, 반환경, 불평등, 심화 등이 자본주의 못지않다는 감춰진 사회주의 운동사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접했다. 네, 제가 박석순 이대 교수님 자료를 통해서 녹색 환경론자 때문에 산불이 오히려 커졌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녹색 환경론자 때문에 자연재해가 오히려 커집니다. 자연재해가 커지면 환경이 훨씬 더 파괴됩니다. 386 세대들이 나와서 사회주의 운동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 한석구 씨도 그런 걸 보는 거죠.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세상 경험을 쌓았는데 아직도 진보의 외투를 벗지 않아? 오른쪽 날개도 필요한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른바 87체제, 저같이 이제 81년도 합번으로서 386 세대들이죠. 이 사람들이 87년 6월 항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5공학 체제를 만들어냈죠. 이 87체제는 탄핵 촛불하고 문재인 정부를 끝으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87체제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을 욕해도 감옥을 가지 않으니까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끝났다 이겁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국힘당을 반민주, 민주당을 민주로 착각하는 것은 87체제가 장기화된 착시 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엔 민노총이나 민주당이 오히려 교조적입니다. 인민민주주의 하자고 혁명을 일으켰던 세력들이 나중에 교조주의가 됐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스탈린이 마오를 교조주의라고 비난했었습니다. 네, 오히려 혁명가들이 오히려 교조주의가 돼요. 그때 난제를 풀기 위해 등장한 게 그게 끝까지 가게 되면 모순이 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반일을 기치로 내겁니다. 그때는 그게 필요한 태제입니다. 근데 국가를 독립하고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돈이 필요할 때는 반일이 아니라 국가 건설을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서 강한 국가를 그때는 반일이 태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알고 청구권 자금을 받고 또 월남 파병도 해서 돈을 모아갖고 국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자들은 아직도 반일 구도야.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이라는 위협 하에서는 일본하고 친해지고 이제는 윤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100년 전에 우리가 굴욕을 당한 걸 갖고 아직도 떠드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본한테. 그리고 어쨌든 지금 북한 위협 때문에 우리는 일본과 협력할 필요가 있고 미국과 같이 가야 된다. 그럼 또 바뀌는 겁니다. 그때 시대의 난제를 풀기 위해서 혁명적 이론이 나오고 채택이 됩니다. 근데 그게 해결되고 나면 그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강을 건넜으면 배는 버려야죠. 그 지고 갈 겁니까? 지고 가는 분들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목에다가 한번 쓴 거 다 구석구석 넣어놓는데 아유 나중에 골동 뽑으면 되겠지만 그거 어쩌자는 겁니까? 버려야 됩니다. 이 바로 전태일 사무총장 이제 민주 대 반민주로 끝났는데 대통령 욕해도 감옥 안 가는데 뭘 아직도 붙잡고 있냐 이겁니다. 자,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4월이긴 하지만 실록이긴 하지만 한참 풀이 올라오는 나무가 무거워진 7월만큼은 아니지만 와룡공원 가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참 여기서 어떻게 문재인 정권 때 박 시장이 숨졌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 종일 못 발견했다고 했다가 뒤늦게 발견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인이 뭔지, 목을 맸는지 추락했는지 약을 먹었는지 공개가 안 했습니다. 그때 기자들은 와룡공원 쪽에서 글로 올라갔으니까 대기했는데 그 반대편인 북악스카웨이 쪽 핀란드 대사관 쪽으로 빼갖고 싹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서울대병원에서 주요 인사들이 사망하게 되면 사인을 밝히죠. 그리고 이분이 왜 죽었는지는 그때 극도의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검시와 부검은 안 했던 걸로 아는데 검시는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봤어요.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그 법령을 어겨가면서 서울시장 국민장처럼 서울시장으로서 그런 장의를 치르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 장례식은 아주 좌파들이 몰려서 시비를 걸었죠. 육군이 육군장으로 하긴 했지만
그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 목숨 자기 끄는 사람을 서울시장 장으로 해야 되는 게 옳은가요? 문재인하고 그 당시에 박원순 세력하고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잘은 모르지만 이분이 성희롱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죽었을 수도 있고 다른 게 쌓여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건 사인조차도 지금 몰라요. 자, 정권이 바뀌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부 강제 송환 사건 같은 것들은 이제 밝혀냈는데 박원순 시장이 변사 사건은 뭘로 사인인지는 최소한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시끄러워요. 정철승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을 변호하다가 이제 이정근 씨 변호하다가 이정근 씨를 나 몰라라 하는 민주당에 실망해서 피바람이 민주당에 볼 것이다 라고 자기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당해봐라 이 자식들 뭐 이런 식으로 썼죠. 민주당도 내부가 아주 복잡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 박원순 씨는 고향인 창녕에 묻혔었는데 모란 공원묘지로 옮겼죠. 전태일 씨 등등이 있는 거기가 자꾸 이제 뭐 그런 뭐 성지처럼 만들고 있는데 글로 옮겼습니다. 그것도 새벽같이. 이 정도 되면은 박원순 씨 사인은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 경찰과 검찰이 다시 한번 박원순 사인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줘서